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한령 속에서도 왜 중국은 K드라마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란 주제로 그동안 외신과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조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한국 TV 드라마가 중국과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수의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은 1998년부터 일본으로부터의 문화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한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J-팝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문화부는 전국 대학에 문화산업과를 300개 이상 신설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수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홍콩 시립대학교의 다니 마드리드 모랄레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새로운 상업-TV 방송국이 개설되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시청자 쟁탈전은 작품 수 증가, 주제 다양화, 대본 참신화, 전체적인 예능성 향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에서 드라마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이 현상은 곧 확산되었고 1997년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되면서 해외 최초의 대규모 K드라마 팬덤 물결이 촉발되었다라고 2014년 홍콩 언론이 보도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소개된 직후 베이징에 있는 라디오쇼인 서울음악 스튜디오를 통해 한국 음악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음악도 인기를 얻었습니다라며 1999년 11월 중국 국영신문인 베이징 청년일보는 한국 TV 드라마 대중가요에 대한 중국 관객의 열광을 묘사하는 기사를 제기합니다. 2000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밴드 H.O.T는 현대 K-팝 가수 최초로 베이징 콘서트를 매진시키며 해외 공연을 펼쳤고, 한국 문화 수입량이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중국 시청자에게 방영되는 한국 TV 드라마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6월 신화 4집 앨범 헤이 커먼이 아시아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류는 중국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관광 및 소매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에서 여배우와 사랑에 빠진 외계인 역을 맡은 김수현, 태양의 후예에서 평화유지군 역을 맡은 송중기 등이 출연하며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러닝맨을 포함한 많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은 한국과 중국 TV 방송국에서 공동 제작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6년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노리미치 오신이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코리아시티 시단 쇼핑센터 꼭대기층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 한국의 힙합 의류, 영화, 음악, 화장품 등을 판매합니다. 한국 스타일, 젊은 중국 쇼핑객들에게는 뉴욕 양키즈 모자나 일본의 아토미뇽과 같은 일부 제품이 분명히 한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실제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현지 지사에서 일하는 왕잉 씨는 코리아시티의 제품은 중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패셔너블하거나 스타일리시한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스타일을 모방합니다라는 기사가 2006년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합니다. 다른 문화,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한국은 수출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생활인을 다룬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비록 명백하게 정치적이지 않지만 개인의 행복과 세련된 소비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인의 삶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유교의 뿌리를 둔 지속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중국인에게 문화혁명 동안 잃어버린 것을 일깨워주고 전통을 현대화하고 유지한 한국은 아시아 국가의 모범으로 비춰집니다. 남자 셋 여자 셋과 세 친구는 미국 TV쇼 프렌즈의 한국판과 같습니다. 섹스앤더시티와 비슷한 서울에서 사랑을 찾는 30대 싱글 여성 3명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해당 에피소드가 불법 다운로드 되거나 해적판으로 판매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드라마에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곳 칭화대학교 학생인 양 씨는 말합니다. 미국 드라마도 그런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정치 체제와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수년 이내로 그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관 씨는 말합니다. 그들은 친구가 있고 술집에 갑니다. 그들은 좋은 휴대폰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급생 후옥한 씨는 미국 드라마는 너무 현대적이며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다고 말합니다. 베이징대 대학원생 진야 씨는 우리는 미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공부한 진 씨는 일본 문화와 달리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말하며 중국과 일본의 역사 때문에 여기 젊은이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면 우리 부모가 화를 낼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식으로 필터링된 미국 힙합 문화를 선호하는 기저에도 정치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반항심, 10대의 불안, 자유에 대한 메시지는 한국어 버전에서 중국인의 입맛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연예계 전문가들은 한국 텔레비전의 중국 내 입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중국 언론인이자 한국 연예계 분석가인 판 샤오이징은 한국인들은 디테일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 로맨스 드라마는 그런 디테일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배우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걷는 법, 옷을 입는 법을 배운다고 이전에 서울의 한 연예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관 씨는 말합니다. 그들은 성형수술을 받고 훈련의 일환으로 눈물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중국 시청자에게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아내면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양측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드라마는 박진감이 있어야 하고 드라마라면 러브스토리여야 한다고 합니다. 문화평론가이자 프로듀서인 마 씨는 중국 사람들은 좋은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주제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왕자와 사랑에 빠진 신데렐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그 표현이 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별그대에서는 외계인 캐릭터 도민준과 스타 배우 천송이가 키스까지 하다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이난 열대 해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비엔타오는 차이나 데일리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TV 시리즈의 인기를 사랑 중심의 이야기, 넘치는 미학, 낭만적이고 동정적이며 긴장감 넘치는 시나리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남녀 주인공의 유쾌한 성격과 발랄함, 젊은 시청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전의 반전이 있는 플롯과 경이로운 음악도 한국 드라마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부차적인 요인인 한국 문화 정책과 문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에서 비롯된다고 일부 학자들이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한국 TV 드라마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부 세계와 통합하려는 열망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 TV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부 세계와 통합하려는 열망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과의 영화와 TV 제작물은 더 넓은 국가 이미지의 맥락에서 분석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2015년 일본 니케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14년 한류 드라마 별을 세운 그대는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 아이치에서 총 28억 회 시청됐습니다. 이 드라마 주연 배우인 전지현이 신었던 은빛 반짝이는 지미추 하이힐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두바이, 런던 등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 2014년 4월 지미추가 중국 북동부 선양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미화 $800 상당의 펌프 50켤레가 거의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극중 잘생긴 외계인 역을 맡은 주연 배우 김수현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샘소나이트 몬도 백팩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그 가방을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백팩은 방송 이후 이틀 만에 판매에 돌입해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2014년 미국 언론 비즈퍼드 기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별을 세운 그대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중국 팬들에게 온갖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2013년 12월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평균 24%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중국에서도 대규모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iQIYI를 통해 온라인에서 2014년 3월까지 조회수만 145억 회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400세의 하버드 출신 외계인이 오만한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작년에 너무 열광해 중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들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권리 경쟁 때문에 가격을 거의 10배로 부풀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전국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영부인 펑리위안까지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그녀가 칠흑 같은 머리에 외기심장이 뛰는 주연 배우와 그녀의 남편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의 육체적 유사성에 대해 논평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드라마층의 타겟층은 대부분 미국의 인기 시리즈 대신 나우칸즈, 즉 뇌사 드라마를 선호하는 중국의 1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왕자의 게임,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프렌즈와 마찬가지로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었다라고 중국 소우닷컴의 한국 콘텐츠 전략을 총괄하는 그레이스 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역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킴벌리 왕은 미국 언론 비즈포드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드라마는 여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조합 때문에 치킨과 맥주에 대한 모든 종류의 트렌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 후 몇 주 동안 중국의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에 치킨과 맥주에 대한 게시물이 37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A급 연예인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했습니다. 중국 여배우 가오이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눈, 내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는 어디 있지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동부 장수성에서는 한 임산부가 밤늦게까지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 유산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이 만났을 때 이 드라마는 가장 뜨거운 논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왜 중국이 드라마를 이렇게 인기 있게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CPPCC 전국위원회는 심지어 별에서 온 그대가 촉발한 광신주의가 중국 문화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 AFP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이번 주에 중국 정부에서 경고를 촉발한 인기 한국 드라마 시리즈의 피날레를 보기에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2명의 젊은 스타 때문입니다. 태양의 후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상의 국가 우르크로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육군 대위가 그곳 의료 NGO에서 일하는 외과의사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16부작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사 KBS에서 인상적인 시청률을 얻었지만 실제 성공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리즈가 시작되며 K-팝과 K-드라마의 소위 한류를 부활시킨 것으로 호평을 받으며 2000년대 초반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AFP 통신은 전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iQIYI.com에 동시 방송되어 누적 조회수 20억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으며 중국 웨이보에서 검색 및 토론 주제 1위에 올랐습니다. 트위터에 드라마를 계속 보면 괜찮은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웨이보 이용자는 자신이 주연 배우 송중기 캐릭터에 완전 사랑에 빠졌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갈망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송중기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만 명의 중국 여성에 대해 조롱의 경고를 촉발시켰습니다. 중국 문화부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남자 스타나 여자 스타를 쫓을 때 너무 푹 빠지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의 무심코 한 말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합니다. 태양의 후예는 대부분 그리스에서 촬영됐으며 중국은 이 드라마를 비싸게 구입했습니다라고 종강은 포브스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바이두의 비디오 스트리밍 계열사인 iQIYI는 에피소드당 미화 25만 달러에 중국에서 드라마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총 드라마 제작 비용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개봉됐으며 플랫폼에서 15K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AFP는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후속편이 촬영되기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는 대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전 회가 사전 녹화돼 큰 위험이 있었다고 한국 제작사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가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과거 사전 제작 드라마 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첫 번째 동시 방송을 위해서는 베이징의 검열 규정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라고 AFP에 밝힙니다. K드라마의 성공은 K드라마를 수익성 있는 문화수출품으로 만든 핵심 요소인 매력적인 주연 배우, 멜로드라마, 로맨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가 차별화되는 점은 군사 평화 유지, 낙관적인 애국심이라는 현대적 배경,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나치게 한국적이지 않은 K드라마라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학과 교수는 아시아에서 쓰나미,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 시리즈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윤 교수는 그리고 한국이 아닌 해외를 배경으로 해서 해외 시청자에게 더 어필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자 주연인 송혜교가 좋아하는 화장품, 의류, 패션 액세서리를 사들여 ichi.com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미니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콴은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규제 당국이 개입하여 중국에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외국 TV 콘텐츠에 더 큰 제한을 가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비디오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침을 의심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별을 세운 그대 같은 인기 덕분에 중국 연예 산업이 성장했습니다라고 뉴욕타임즈에 말합니다. 한계에 직면한 소호, 아이치 및 유쿠 같은 인기 스트리밍 웹사이트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컨텐츠를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 별의 송 그대와 같은 히트작으로 바이럴 수출품을 쏟아내는 대중문화의 거장으로 한국을 변화시킨 마법의 비법을 활용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 검색업체 바이두와 제휴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 아이치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소피 위는 우리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비슷한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당연히 중국 관객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 쉽습니다. 중국 기업의 전략에는 한국의 인기 음식, 특히 버라이어티 쇼와 리얼리티 쇼를 중국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흥행 이후 중국 기업들의 시선은 더욱 높아졌고 중국에서 수백억 명의 시청자가 21부작으로 구성된 미니 시리즈를 시청했습니다. 이 미니 시리즈는 원래 한국의 주요 방송사인 SBS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6호의 해외 인수 담당 수석 이사는 이 드라마가 한국 콘텐츠를 중국에서 주류로 끌어올렸다고 말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 이후 중국은 왜 한국만큼 드라마를 잘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완은 워싱턴 포스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K드라마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열풍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정치자문기구의 위원회는 왜 중국이 그렇게 훌륭하고 큰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지 한탄하며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연예계 대표회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검열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검열은 유명한 감독이자 CPPC의 회원인 펑샤오강이 회의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심사승인 제도다라고 말하며 그는 영화가 엄격한 검열을 받기를 기다릴 때 가슴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한 중국의 제작자는 내 날개의 상상력이 모두 부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바로 검열관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중국인의 문화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 연속극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라고 한 CPPCC 회원이 말합니다. 외국의 인기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게 손짓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드림웍스의 쿵푸 팬더가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을 때 이 작품도 비슷한 자기 검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 제작자들이 중국에서 풍푸를 배우는 뚱뚱한 팬더의 드라마와 유머를 찾아야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불안감이 지역 경쟁에 대한 씁쓸함을 동반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동아시아 문화의 원천으로 여겨왔지만 중국 대중문화에서 일본 만화와 한국 연속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관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7명 중 1명이 이 문제에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뉴스에 따르면 왕치사는 더 중요한 입법회의 중에 한국 드라마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전합니다. 왕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연속극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전통 문화의 측면을 중국이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핵심이자 영혼은 중국 전통 문화의 정수입니다라고 왕 씨는 말합니다. 그냥 TV 드라마 형식으로 중국 전통 문화를 전파하는 거죠. 칸은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9월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 TV 프로그램은 중국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TV 콘텐츠의 3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 TV 프로그램은 스트리밍 되기 전에 법률 간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제작사들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전에 올린 영상부터 중국이 왜 K드라마에 허우적거리게 되었으며 왜 한한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외신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K드라마를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중국 국민들은 K드라마에 허우적거리고 중국 정부는 그것이 못마땅했고 대외적으로 싸들라는 정치적 이유였지만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K드라마가 중국 문화를 흉내낸 것뿐이라며 자기 위로를 하며 K드라마를 막은 것입니다. 문화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문화를 검열하고 좋은 것은 막아버리는 짓을 21세기에 하면서 여전히 숨어서 K드라마를 몰래 보며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